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음악가가 아닌 문인들, 조선시대 문인들, 이분들은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인들이 연주한 음악을 우리는 문인음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인 지식층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향유되는 음악을 문인음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와 서와 화, 악 이렇게 네 가지를 교양으로 갖추었는데요. 또 이들의 교양 중에 육예라고 해서 예, 악, 사, 서, 수. 예와 악 다 아실 테고요. 사는 활쏘기, 어는 말몰기, 서는 글쓰기, 수는 셈하기. 이런 6가지를 갖추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들의 활동 중에 예와 악이 가장 으뜸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 음악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자유로운 그런 음악 활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은고라는 악기를 필수로 배웁니다. 그래서 누구나 검은고를 다 탈 줄 알았고 검은고로 마음을 수양하고 치료하는 그런 악기로 사용했던 거죠. 이들은 원래 음악을 기회를 연마하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격 함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덕성 함양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거죠. 사실 이 음악행위라는 것의 원론적인 의미, 이 문인들에게 원론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혼자 하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금은 금야라, 사, 무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금은 삿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금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검은고라는 것은 공부하다가 생각이 엉뚱한 쪽으로 빠져들을 때 검은고를 무릎에 얹혀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에 삿된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검은고가 항상 중요한 악기로 연주가 됐고요. 조선의 모든 문인들은 공통적으로 검은고를 연주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490년 성종 21년대에 문인 김일손이라는 분이 악기를 하나 만듭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검은고를 반드시 연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 중에 자신이 직접 구한 재료로 검은고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김일손이란 분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곳을 지나가다가 동화문 밖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파의 집이 문짝이 보였습니다. 이 문짝이 오동나무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 문짝을 떼어서 검은고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노파를 찾아갔죠. 그 문짝을 나한테 주실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한 100여 년 된 그런 문짝이라고 해요. 노파의 허락을 얻어서 검은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검은고를 만드는데요. 이 문짝을 썼던 그런 나무라서 이 검은고에는 지금도 못 구멍이 남아 있고요. 실물도 남아 있습니다. 실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 김일손이란 인물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중요한 언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홍문원, 사관원 같은 데에서 일을 했고요. 또 이조 좌랑이나 이조 정랑을 거친 인물인데요. 조선 전기에는 이 중요한 이들에게 특별히 공부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가 독서 제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기간에 여가를 주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학 교수들한테 안식년 주는 제도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살 때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이 김일손이 사가 독서 기간을 얻게 됩니다.
그때 검은고를 집중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직접 검은고를 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노파의 집에서 나무를 얻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악기 이름은 특별히 문비금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문짝을 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호를 따서 타경금이라는 이름도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검은고를 만든 다음에 검은고에 명을 새겨 놓습니다. 금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타경금을 보면 그 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손이 금명을 새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손의 문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말씀해 드린다면, 만물은 외롭지 않으니 마땅히 짝을 만날진저, 백세다가 지나도 혹 기필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 오동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서로 기다린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나왔으리로. 이런 금명을 지었는데요. 노파의 집에 100년간 문짝으로 있었던 그 나무, 100년을 기다려서 만난 나무죠. 바로 그 의미를 금명에 새겨서 검은고에 낱낱이 새겨 놓았습니다. 김일손의 타경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악기는 계속 연주해야지 더 악기가 보존이 잘 되지만 지금 연주가 되지는 않고 이렇게 보물로 지정이 돼서 보관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검은고 연주자들이 왜 그렇게 검은고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검은고를 대할 때 특별하게 대했고요. 아무 때나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금신보라는 악보애를 보면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아야 하는 5가지 조건, 오불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또 검은고를 연주해도 좋은 5가지 조건, 오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 문인들이 검은고를 대하는 방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아야 하는 5가지 조건, 먼저 볼까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 오염된 곳에서는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는 항상 정갈한 그런 곳을 갖추어 놓고 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속된 자를 앞에 두고 연주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음악이 속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 또 5번째로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연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검은고의 정신이 어떤지 이런 조건에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검은고를 연주할 때 취하면 좋은 태도 5가지를 오능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앉는 자세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앉도록 한다. 시선은 오로지 한 곳을 본다.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시선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할 때는 뜻을 가능한 한 한가롭게 가지도록 한다.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4번째로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정신, 가능하면 신선하게 가져라. 5번째로 검은고를 연주할 때 지법은 견고하게 갖추어라. 검은고를 연주할 때
왼손에 농현을 하는 그런 농현하는 손, 오른쪽에서는 술대를 잡고 연주하는 그 손, 이 자세가 견고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검구를 연주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런 한금신보에 나오는 오불탄 또는 오능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인들이 음악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잠시 소개해 드렸고, 또 김일손이란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검고 음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수양을 위해서 중요했다라고 했지만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혼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연주하는 음악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적인 음악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공동으로 감상을 하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공동으로 연주하는 그런 사례. 바로 실내악을 연주하는 전통이 이들 문인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실내악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 연주를 해야 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이 문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검은고 중심으로 연주를 했는데 그러면 검은고 이외의 악기는 누가 연주할까? 바로 문인들입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 사람들이 오로지 검은고만 연주하던 전통에서 벗어나서 문인들이 가야금도 연주하고 대금도 연주하고 양금도 또 단소도 연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 저마다 자기가 연주를 잘하는 악기를 들고 모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정신, 18세기의 정신 중에 문인들이 마니아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악기 연주면 악기, 또 다른 취미면 취미, 그들의 취미를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을 갖추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검은고를 비롯한 모든 여러 악기가 함께 모여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음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혼자 연주하는 음악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연주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 문인들은 마니아적 성향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악기도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내에서 모여서 연주하는 그런 실내 음악을 우리가 줄풍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줄풍류의 대표적인 음악이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영산회상이란 음악이 조선 후기에 아주 크게 발달을 합니다.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문인들의 역할입니다. 이 줄풍류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여러 악기가 다 모여도 좋고 독주로 연주해도 좋고 또 두 악기가 연주해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 연주해도 가능한 음악이라서 열려있는 음악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줄풍류를 연주하면서 음악 행위를 직업적인 요구가 아닌 그들 스스로 문인들끼리 음악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음악 내부에 몰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의 발로로 음악 연주를 하는 거고요. 또 이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음악 생산자와 음악 수요자, 음악 향유층이 동일한 거죠. 예전의 문인들은 누군가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혼자 자신이 검은고 독주를 하는 그런 것을 관조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었다 한다면 조선 후기 문인들은
음악을 여럿이 연주를 하면서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연주하고 소통하는 그런 음악 문화가 양산이 된 건데요. 바로 줄풍류 음악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줄풍류 음악은 공간적으로는 실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방중악이라고 하고요. 또 풍류방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을 보이는 것이 풍류방 문화인 건데요. 이 풍류방 문화를 이 문인들이 융성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산회상이란 음악이 원래는 첫 번째 상령산이라고 하는 음악만 있었던 것인데요. 차츰 중령산이란 음악, 이 중령산이란 음악은 우리가 음악가 이야기 공부할 때 김성기란 분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런 음악이 이제 세령산, 가락더리, 삼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해서 무려 9곡으로 곡이 커집니다. 이렇게 9곡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문인들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악 영산회상이란 음악은 그 출발은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문인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전문가들이 연주하고 있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영산회상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음악에서 전문가의 음악으로 전이된 사례로 이 영산회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산회상이란 음악을 연주할 때 전체 악기 편성을 보면 검은고, 가야금, 세피리, 해금, 대금, 양금, 단소, 장구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문인들이 모여서 연주할 때는 이 모든 악기가 갖추어져도 되고 이 중에 몇몇 악기만 갖추어져도 얼마든지 좋은 음악으로 연주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연주하는 현악 영산회상 중에 세령산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음악인들의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활동을 직업 음악인과 비직업 음악인들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음악가들의 존재 양상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노력형, 은사형, 천재형 이렇게 나누어 살펴봤고요. 또 음악인의 활동 중에 전문 음악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음악 활동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옛 음악인들에 대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